자, HLB 그룹주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사실 토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자리들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고 다른 섹터를 좀 집중을 볼 거고 일단 HLB 그룹주들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리버사라닙의 행보가 굉장히 좋고 9월 달에 S모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충분히 있어요. 물론 이 주식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 우리는 이런 거 몰라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신기한 거예요. 하지만 리버사라닙의 모든 좋은 효과가 9월 달에 나오기 전에 띠락률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미증시 좀 살펴볼게요. 자, 미증시를 보면 정상적이죠. 다우선이 0.23, 나스닥이 0.5, S&P가 0.16 밀렸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막 나스닥이 막 2% 올라갔다 3% 떨어졌다 그러면 시장이 정신이 없어요. 현기증이 나요. 그냥 좀 올라갔다 좀 떨어지고 또 쭉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그냥 1.5% 2% 이게 지수지. 지수가 막 2% 3%씩 왔다 갔다 하면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물지수 마감을 좀 봤는데 뭐 크게 그죠? 크게 뭐 내일 시장에 엄청 영향을 미칠 만큼 나쁘게 끝난 건 아니니까 내일도 아마 시장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근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한동안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대형 영역이지 누군가가 막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날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한 종목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살라고 했죠. 내가 우리나라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살 거야. 그냥 매달 꾸준히 월급 다 사시면 돼요. 자, 알려드렸죠. 이런 부분은 본인의 자금 관리 부분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운명과 주식을 같이 한다든가 나의 운명과 이 회사의 운명을 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금 관리 계획을 갖고 너무 큰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또 욕심을 안 부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HLB에 제가 많은 거 알려드렸는데 잠깐 체크만 할게요. 그죠? 리버세라리 임상 결과 곧 공개. 요게 하는 거예요. S맥이 하는 거고 이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죠. 다수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나올 거고 리버사라님에 대한 다른 논문들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엔지캠이 눈물의 손절이 뭔 얘기냐면 KB증권이 금산분리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했어요. 했기 때문에 엔지캠 생명과학이 악재 하나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 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첨보 이녹스 2차전지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제가 주말에 실방 때 해드렸어요. 해드렸고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높은 것도 있지만 낮은 종목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낮은 종목들을 반드시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차전지 시장이 개화가 되고 시작이 됐을 때 지금 시작이에요. 됐을 때 월봉 높은 거 말고 낮은 종목을 사줬을 때 내 포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이 통과가 됐나 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도 IT주들이 전체로 강세를 보였다는데 이런 영향들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좋은 영향 줄 수 있어요.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파니까 올라가죠. 신기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너무 단기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약간은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6만원 박스권 매도는 삼성전자 언제 오르나? 추세만 함께 올라요. 자, 10조 푸는 LG엔솔, SK온, 삼성 SDI, 배터리 3사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터리 3사인데 미국 찍고 유럽 배터리 시장을 진격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왜 나오냐면 얼마 전부터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5주선에 올려놨기 때문에 추세가 이쁘다고 그랬죠. 그죠? 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주봉에서도 어미 5선에 끝내놨고 하이닉스도 잘 끝내놨어요. 카카오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일단은 조정받을 확률이 좀 있어요. 20주선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린데 조정받았을 때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된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너무 이쁜 행동을 했다고 그랬죠. 제가 이 친구가 박스권을 완전히 뚫었어요. 완벽하게 뚫어놓고 땡땡이 두 개가 생겼죠. 이 땡땡이는 생각보다 강력한 상승의 지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이거죠. 어라? 박스권 다 뚫었는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이 LG엔솔이 35만원부터 45만원까지 완벽하게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죠. 박스권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돌려놨죠. 자, 항상 박스권을 돌려놨다는 얘기 이 주식에 지금부터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단 깨면 안 돼요. 박스권에 들어오면 다시 들어와요. 깨지만 안 하면 매수 깨면 손절. 계획이 생겼죠. 이 중간에선 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떨어질지도 모르고 올라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완벽하게 박스권 돌파 매물대 뚫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삼성 SDI, LG화학, LG전자, 두산에너비티, HMN까지 전부 다 다우선이 다 올려놨어요. 즉 추세의 전환과 턴을 다 해놓고 지금 유지해주고 있다. 다음 주에 밀리지만 않으면 또 밀렸을 때라도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를 잘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HLB는 전체로 토요일 날 잘 점검해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그 중요한 자리만 얘기하고 갈게요. 자, HLB를 보게 되면 주봉에서 엄연히 추세가 좋죠. 쨍쨍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완벽하게 매물대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로만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해 줄 수 있고, 특히 9월 달에 만약에 일본 세나리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이런 데 날아갈 때 쫓아가 사지 말고, 제가 여기부터 알려드렸죠. 여기부터 사시라고. 좋으니까. 물론 전 사라는 말씀을 잘 못 드려요. 저도 신이 아니에요. 제가 HL 주식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주봉에서 이런 자리들 60주선, 수급주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사서 단타 단기를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서 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하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HLB는 단 한 번도 여기를 이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게 제가 알려드렸던가, 저 선 거놓고 누가 설명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선이라는 게 나한테 기준을 알려준다고 그랬죠. 아, 난 저기 자리 깨면 손절할 거야. 아, 난 지켜나가면 사야지. 요렇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또 하나가 HLB 생명과학을 봅니다. 역시 주봉에서 깔끔하게 끝내놨어요. 단지 HLB는 매물대를 뚫고 나가고 있어요. 자,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었어요. 여기가 돼요. 사실 별로 강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뚫었죠.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데, HLB 생명과학은 저번 주에 맞았어요. 여기를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역시나 다음 주에 이전 고점이 얼마냐면, 자, 저번 주에 고점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4,800원이에요. 14,800원을 딱 뚫고 나가는 순간 전고점 가요. 그러면 돌파 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를 뚫어야지만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유지하거나 이러려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HLB 제약을 봅니다. 엄연히 월봉에서, 그죠? 추세가 이쁘죠? 잘 살아나고 있고, 지금부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돼. 근데 이 친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좋은 지표를 하나 보여줬거든요. 저는 모든 주식은 20개월 선을 깼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HLB 제약이 이렇게 21년 11월 달에 종가상 깼거든요. 그래서 HLB 제약을 지금은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떨어졌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지표가 돼. 그렇지만 거꾸로 20개월선을 뚫고 나가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해주는데, 20개월선 가격이 정확히 15,164원이에요. 여기 뚫어주면 강해요. 뚫어주면 강하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이렇게 60선 위에 있죠. 밑에 있죠. 저 자리를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60주선이 수급주선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뚫고 나간다.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HLB 테라피틱스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개선 잘 지켜주고 있죠. 그죠?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게 굉장히 좋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중기적인 추세인 20주선을 잘 지켜주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20선만 지켜주면 돼요. 엄연히 괜찮아요. 특히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대량거래 터지면서 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 칠 수 있어요. 자, 제가 진정한 수급이라는 거,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수급 매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투자자 매도냐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해요. 당연히 저도 5, 6년차 때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외국인도 이틀 팔았는데 이날은 왜 샀지? 아니,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외국인들 뭐 수익이 나나?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이런 건 수급 매매 아니에요. 그냥 참고 자료고, 또 하나가 증권사를 보고서, 이렇게 증권사를 보고서 누른 다음에 삼성증권이 산다거나 JP 모간증권이 사니까 갑자기 단타 치는 이런 분이 들어왔네. 이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수급은 뭐냐면 주식을 나눠요. 지상지하로.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분들은 항상 주식을 싸게 사고 싶어 하겠죠. 그죠? 나눠. 지상, 비싼 거예요. 지하는 주식이 싼 거죠. 기간 조정이 충분했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수급이에요. 자, 알려드렸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급 매매예요. 이게 수급 매매 하라고 그랬더니 JB 어느 창구에서 사고 외국계가 사고 삼성전자를 개인이 파니 외국이 사니 이런 게 수급 매매가 아니라, 뚫어줄 자리를 뚫어줄 때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수급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HLB 테라피틱스 앞에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죠? 충분히 쉬었다 또 뛰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HLB 글로벌의 현재 주가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기간적이 좀 짧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가격 조정 기간 짧기 때문에 지금은 뛰었지만 이제는 기간 조정도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추가로 잘 모아나가면 HLB 글로벌도 역시나 HL 흥보가 좋아질 때마다 꾸준히 우상에서 틀어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봉에서 보면 다음 주가 좀 중요해요. 완벽하게 윗선에 올려놓으면 이제 추세 전환과 턴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노터스는 HLB 영향을 받긴 받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추세인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뭐 돌려놓으면 다행인데 주봉에서도 깨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가 횡보 추세. 이뻐 보이진 않으니까 꼭 하실 분들은 대응을 잘 하시면 되는데 굳이 우리는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자, NC트로는 이제 어제 설명 안 드렸는데 일단은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 회복을 못 해줬어요. 좀 기다려야 되지만 이전 바닥만 안 깨면 괜찮을 것 같아요. HLB 글로벌에 좀 투자해 놓은 게 있죠. 한 50억 정도? 아마 BW 처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내일이 중요해요. 20선 회복 못 시켜주면 또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TS 넥스젠 같은 경우에는 HLB 움직일 때 순간 움직일 수 있어요. 관련주를 괜히 엮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그게 세력들의 특성이에요. 자, 엄연히 추세 전환 돼 있고 지금부터 5선만 안 깨면 되고 순간 툭툭툭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진짜 리버스 세라믹 관련해서 투자하려면 TS 넥스젠은 아니에요. HLB나 HLB 생명과학 이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 박셀바이오는 굉장히 재밌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는 엄연히 목표가 찍었어요. 목표 찍어 2번 찍었기 때문에 저 다시 들어가서 또 팔긴 했는데 자, 주봉에서 보면 어머니 60주선이 있죠. 자, 지금부터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렇게 60주 이탈하면 좋고 자, 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가 이쁜 거예요. 잘 살아있는데 여기 왜 맞고 떨어지냐? 이쪽 고점이죠. 자, 우리가 차트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쫙 당겨보죠. 그러면 강력한 매물대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매물대들이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평균 단가가 10만원이신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6만원, 8만원, 9만원 이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데 내가 박셀바이오를 중기를 끌고 가든 장기를 끌고 가든 어떻게 끌고 가든 간에 60주선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안 되고 자,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엄연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는 65,200원을 뚫어줬을 때가 가장 좋아요. 박스권이라고 했죠. 아까 LG엔솔 제가 박스권 알려드렸죠. 자, 모든 주식은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날 빵 때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30분, 1시간 동안 올라간 거예요. 쫙쫙 올라갔는데 두 번째 깨지 않아야 될 자리 매수 타임이 되죠.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 또 수익 났죠? 자,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외우고 계셔야 되냐면 65,000원대만 이틀하지 않으면 박셀바이오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겠구나. 단 65,200원 깨게 되면 주봉에서 한 주 정도 쉬어가고 60주선까지 밀릴 수 있구나. 그러면 60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계획을 제가 짜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잘 짜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비은씨가 안트로키논을, 그죠? 요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데, 엄연히 월봉에서 자리 안 깨고 있어요. 여기서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도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다음 주에 올라가면 중기적으로 조정 거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60주선까지 봐도 돼요. 60주선 가격이 18,000원이기 때문에 시세 여기까지 보이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지켜줘야 지켜주고 있어요.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놨죠. 이때가 언제냐면 8월 1일 저점인데 1,900원대가 돼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된다 보시고 자, 매도 팩트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항과 박스권만 이해하고 있으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데 제가 엄연히 매도 팩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 이 앞에 대량 거래 들어와서 이 친구 제약 하나 뭐 만들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게 앞으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우린 몰라요. 그런 모든 건 다 추세가 말해주고 수급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매도 팩트는 여기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앞에 강력하게 있던 매물대예요. 요게 29,900원이에요. 그러니까 돌파했을 때 다음날 쉬고 또 날라갔죠. 이날도 9% 올라갔어요.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두 번째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죠. 36,000원대. 그러면 뚫어주고 36,000 찍고 나가도 사도 돼요. 얼마든지 살 기회가 있는데 역시 간단해요. 30분봉에서 기준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돼요. 원래 매수 타이밍 여기가 맞아요. 원래 매수 타이밍은 저 이때 알려드렸어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자, 두 번째 매수 타이밍 어디냐면 20선 이탈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단기 단타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기 단타가 얼마나 어렵냐면 중장기 스윙이 편한 거예요. 자, 저는 원래 모토가 스윙이기 때문에 전 되도록이면 다 월봉에서 바닥에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단타 단계도 저는 월봉 바닥에서 해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진 친구 눌림목에 사면 물려도 사실은 다 돌아나가요. 얼마 전에 부강납품 하는 행동 보면 알아요. 단지 내가 단타 단계였기 때문에 깨지 않을 지금 난 판다. 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 뿐인데 내가 만약에 매도 팩트를 단기 당을 대응하겠다 그러면 딱 20선까지 밀렸다고 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엔지캠 생명과학이 그러니까 악재 하나가 해소가 됐어요. 사실 이 친구는 항상 KB증권에 나오는 물량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 항상 1등, 2등에 있었는데 이날 좀 덜 팔았죠. 한 4위권까지 밀렸어요. 근데 악재 하나가 해소됐든 말든 어쨌건 간에 이 친구도 단 한 번도 5개선 밑에 안 내려오고 있죠. 엄연히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주식이 KB증권이 많이 팔든 어쩌하든 간에 누군가가 만약에 그 물량을 매수를 해준다면 안 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봉에서도 엄연히 20은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셀리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리드가 자 모든 주식은 월봉에서 돌파해서 제일 좋다고 그랬죠. 제일 돌파해주고 좋은 자리에 있고 주봉에서도 20주선까지 완벽히 끝내놨기 때문에 다음 주에 20주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전 고점을 뚫고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있으면 지키고 있죠. 지금부터 21선만 안 깨면 역시나 추세가 자 잘 올라가다가 조정 거치고 그죠? 잘 올라가다가 조정 거치고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20선 깨면 손절 대응하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뭐 월봉에 다 뚫어놨죠, 이 친구들. 월봉에서 다 추세전환 해놓은 거예요. 특히 일봉에서 지상권으로 가는 241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 알려드렸죠. 240선 이렇게 갈 거라고. 지금부터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241선 깨지 않으면 되고 지금부터 바닥에서 꾸준히 모아나가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매물대가 있으니까 맞고 떨어지고 해도 역시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추세를 틀거나 바닥에서 추세를 또 틀었다. 이러면 추후에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는 게 맞고 이건 셀트리온을 지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엄연히 바닥에서 많이 떨어졌고 추세의 전환과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큰 거예요. 자, 셀트리온 제약이 마진폭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제 돌려놨어요. 이제 월봉에서 이제 5개월 선을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 놓으면 셀트리온 제약도 오히려 다른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마진폭, 먹을 폭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HLB 그룹주들이나 관련주들,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혀 이상 없고 대형주들도 저번 주에 잘 끝나갔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이 열려봐야 되지 않지만 5주선만 이탈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